스타듀밸리에는 두 가지 루트가 존재합니다. 마을회관 루트와 조저마트 루트. 지금까지 올린 챌린지에서는 늘 돈이면 다 해결해주는 조저마트에 줄을 섰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두 손 두 발 거들어 마을회관을 고쳐볼까 합니다. 처음 시작하면 보통 2년차 겨울을 넘어 완성한다는 마을회관. 저는 과연 얼마나 걸릴지? 진기한 보물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듣고 스타듀밸리에 찾아온 나구성씨. 밤마다 몬스터가 나오는 야생농장에서 시작합니다. 1년 내로 최대한 빠르게 마을회관 고치기! 1일차 파스잎 받고 눈 뜨자마자 노동할 수 있게 가구 위치들을 바꿔줍니다. 침대는 바로 뛰쳐나갈 수 있게 입구에 가까이 둔다는 거 다들 아시죠? 주변에 잡초를 가볍게 정리한 다음 파스잎 씨앗 받은 거 15개 전부 심어주고 물까지 줍니다. 그러고 나무를 정리하며 1일차 마무리합니다. 2일차 빠짐없이 물 주고 남은 체력 모조리 나무 뱁니다. 그렇게 5일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 파스잎이 다 자라 수확해주고 쌓여있던 우편함을 열어봅니다. 낚싯대를 받으러 가야 하고 이건 됐고 광산이 열렸다는 편지까지. 그렇게 광산에 가는 길 봄 채집물 중 리크와 야생 고추냉이를 얻었죠. 수선하는 9일에 마을로 가는 길에 하나 얻었습니다. 왜 벌써 9일이냐고요? 지금까지 뭐였냐면 5일에 광산 가서 구리 캐고 6일에도 광산에 가서 모니터를 잡고 7일에도 또 광산에 가서 폭탄을 터뜨리며 내려갔어요. 8일에는 체력이 없어서 아쉽게도 38층에서 올라왔고요. 아무튼 돌아와서 마을에 도착해 루이스에게 붙잡혀 구구절절 사연을 듣습니다. 그렇게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데 루이스의 중얼거림을 한 귀로 흘리며 듣고 있는데 눈앞에 무언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지 덩어리 같은 약간 움직이는 생명체를 보고 놀랐는데 루이스가 더 이상하게 바라보기 전에 튀기랍니다. 마을회관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다시 들어가서 빛나는 석판을 만져야 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말로 쓰여있지만 내일이면 해결될 겁니다. 가방을 차지하는 유물들을 기증해주고 씨앗을 챙깁니다. 그러곤 바다로 가서 윌리에게서 낚싯대도 받고 해변가에서 홍합이랑 조개, 굴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가볍게 낚시해줬어요. 봄에 낚싯대로 잡아야 할 물고기는 9마리입니다. 그 중에서 바다에서는 정어리, 장어를 잡아야 하죠. 농장으로 돌아와 상자를 정리해주고 잡화점에서 씨앗을 여러 개 삽니다. 마을회관 꾸러미, 보통 번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봄작물 번들을 사용할 파스잎, 완두콩, 콜리플라워, 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씩은 꼭 구매해야 되고 파스잎은 금별 등급 5개가 필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돈이 쓸 일도 많고 하니까 바로바로 돈으로 바뀌어줄 겸 전재산 털어서 구매해줍니다. 농장으로 돌아와 씨앗을 심고 나서 비료도 만들어서 뿌려줬습니다. 특히 1일차랑 2일차 나무를 열심히 캔 이유죠. 허수아비도 만들어 세워주고 빠짐없이 물 줬습니다. 10일 작물에 물 주고 우편물 확인하고 마법사의 탑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번들을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가기 전에 파 챙겨주고 낚시해줍니다. 이때 물고기 번들에 들어갈 썬피쉬랑 피라미를 낚았어요. 앞으로는 먹어야 하는 거나 번들에 들어가야 할 것을 제외하고 돈이 되는 건 전부 팔아줄 겁니다. 이 게임 은근 돈을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광산에서도 번들 채우기는 계속됩니다. 겨울 번들 아이템도 얻었고 감자도 수확했습니다. 중간중간 바다에서 낚시도 하고 광산에 자주 왔어요. 슬라임 퀘스트를 완료했다는 안내를 받고 길드에 방문했습니다. 여러 무기가 있지만 돈이 없는 저는 일단 구경만 하고 동굴벌레를 많이 잡은 선물로 곤충머리라는 다소 어감이 센 무기를 선물 받습니다. 휘두르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다지만 데미지가 지금 들고 다니는 몽둥이보다는 훨씬 세기 때문에 한동안 열심히 휘두를 예정입니다. 13일엔 파스잎이 다 자라서 수확을 한 날입니다. 아쉽게도 금별이 3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파스잎 재농사는 예정된 수순이었죠. 스킬 레벨업을 하면서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파스잎을 판 금액으로 다음날 가방을 사러 왔습니다. 이제 두 줄이지요. 남은 돈으로는 파스잎을 구매하고 농장으로 돌아와서 심어줬어요. 15일은 광산을 돌면서 아이템을 얻어줬고요. 세몬베리 철이라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얻어줬습니다. 15일이 돼서야 마지막 봄 채집물 민들레도 손에 얻었죠. 16일 1일 퀘스트 물주기를 끝낸 뒤 공예실 번들을 채우러 왔습니다. 번들을 채우고 나니까 위에 석판이 생기고 건물 중앙에 깨진 수저 앞에도 석판이 생겼어요. 이제 채워야 할 번들이 늘어난 겁니다. 해변에서 성게도 얻고 바다 낚시를 하면서 해초, 청어를 낚고 번들에 들어갈 정어리도 낚았습니다. 번들에 안 들어가는 물고기나 다른 것들은 전부 팔아줍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섬유유리 낚싯대를 구매했어요. 이제 좀 더 빨리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주점에서 마키롤 레시피도 구매하고 산호수에서 낚시했습니다. 18일 콜리플라워를 수확했고 아래 자란 파스닙도 모두 전부 수확하면서 금발 파스닙 5개 모았습니다. 이제 콩만 수확하면 하나의 번들을 채우겠네요. 가파점에서 몇 개 팔고 파스닙 씨앗 몇 개랑 구리곡괭이 업그레이드를 맡겼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서는 수익 채취기를 나무마다 설치해줬어요. 이게 다 번들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오후에는 산으로 올라와 번들에 들어갈 큰잎 우럭을 낚았습니다. 19일 완두콩을 수확하면서 번들을 채울 겸 상자에 넣어둔 물품들을 하나둘 챙겨줍니다. 꾸러미를 하나 완성하면 보상을 주는데 이거 전부 챙겨줄게요. 앞으로 보상은 시간상 스킵했습니다. 안 나왔다고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건물 오른쪽 가장 끝방 보일러실이 해금되었고 나머지 들고 있는 것들도 다 넣어줄게요. 번들에 넣을 수 있는 건 선명한 색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빠트린 거 없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꾸러미 중에서 동물 번들이 있기 때문에 닭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치를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잔디 앞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20일 어느 때와 같이 상자 보고 잃게 하려는데 까마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쌀 하나는 뭐 괜찮습니다. 대장간에서 구리곡괭이 찾고 도끼 업그레이드 맡깁니다. 마을에서 도미 낚시했고요. 21일 일요일 여행 카트에서 운이 좋게 붉은 양배추 씨앗을 구매했습니다. 이 붉은 양배추 씨앗이 2년째 때 구매 가능한 씨앗이어서 마차에 안 나오면 해골광산을 돌 생각에 머리가 아팠는데 나와서 아주 럭키했죠. 이때 번들에 넣을 수 있는 오리 깃털도 있었는데 붉은 양배추 씨앗에 정신이 팔려서 미처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선택을 미래에 저는 매우 후회하게 되죠. 23일 비오는 날 계잡이 통발에서 민물가재를 얻고 강에서 여러 낚시를 하다가 메기 같은 걸 한번 놓치고 다음에 집중해서 바로 메기 낚았습니다. 뿌이 하다가 중간에 잡화점에 왔습니다. 까먹을까봐 가지고 있던 작물 몇 개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대장간에 가서 도끼를 찾고 곡괭이 업그레이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낚시를 하면서 전어를 낚았죠. 바다에서 낚을 수 있는 장어를 낚고 보물상자에서 불의 석궁도 얻었습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가방 차니까 미리미리 번들을 채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농장에 설치한 수액 채취기에서 소나무 타르를 첫 번째로 수확했고 남은 체력으로 나무 캤습니다. 계잡이 통발을 추가 설치하고 이날은 여기서 끝! 마을야간 루트를 진행한다면 버섯 동굴보다는 박쥐 동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쥐가 번들에 들어가는 과일을 많이 물어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쥐를 선택하고 통발에서 달팽이도 수확해줍니다. 마을에서 낚시하다가 춤은 못 추지만 무도에도 참가해줬어요. 25일 통발 비우고 곡괭이 찾고 낚시하다가 광산에 갑니다. 봄에 할 일은 얼추 끝났기 때문에 광산을 열심히 내려갔어요. 수액 채취기에서 참나무, 수지 챙겨주고 사과나무, 물목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광산을 내려가다가 번들에 넣을 버섯들이 있는 층에 도달해 버섯도 챙길 수 있었죠. 91층까지 내려갔고 올라왔습니다. 농장에 돌아와 집 옆에 설치해주고 마을 회관에 어항번들 완료했죠. 그렇게 게시판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다른 물품들도 넣어주고 무언가 번들을 완료하고 연이어서 대장장이 번들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지질학자 번들까지 완료하면서 첫날에 본 무언가가 주니모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알게 되면서 보일러실이 수리되었습니다. 짜자잔! 금고도 해금되었고요. 가지고 있던 통발을 바다로 옮기고 그날 밤에 광차가 수리되었습니다. 27일 메이플 시럽을 얻고 양봉장을 만들어 농장에 배치했습니다. 재활용 기기도 하나 만들어서 통발에서 얻은 젖은 신문지를 먼저 넣었죠. 젖은 신문지를 재활용해서 옷감이 나온다면 번들 채우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광산 100층을 찍으면서 별방울도 하나 얻고 광산을 돌면서 얻은 버섯들과 수액으로 번들 하나 완료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다른 것들도 온 김에 넣어줬어요. 그렇게 농장으로 돌아와 확인해보니까 운 좋게 옷감이 뜬 걸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럭키! 여름이 오기 전에 상자 정리하면서 7,300골드 벌었습니다. 그렇게 여름 시작합니다. 여름에 채울 마을회관 번들은 아주 많기 때문에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위치를 조정해주고 씨앗 모음을 심어줍니다. 동굴에서 과일도 얻어주고
붉은 양배추를 심어줍니다. 여름에는 토마토, 매운 고추, 블루베리, 멜론이 필요하고 그중에는 멜론이 금별 5개가 필요합니다. 다른 씨앗도 여러 개 구매해서 심어주고 지갑 털어서 멜론 많이 구매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뿌리고 물 주고 비료를 만들어서 뿌려줬습니다. 얼른 자전거를 갖춰야 하는데 말이죠. 여름 2일 아침부터 바다 낚시를 하다가 가득 찬 생선을 팔아줍니다. 여름에 꼭 낚시로 얻어야 할 물고기는 5종류입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보거를 낚았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얻었던 여름 채집물 번들 넣어주고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채워 넣어야죠. 저거는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요? 노동은 끝이 없습니다. 아침 물주기 1개를 완료하고 여름에 비가 와야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어 일기예보도 보고 물을 주는데 힘들어서 구리물 뿌리개를 업그레이드 맡겼습니다. 광산 120층에 도달해 열쇠도 얻었고 그 뒤에 바다로 와서 낚시하면서 번들을 채울 물고기를 낚았죠. 비가 오는 바다에서만 낚을 수 있는 물고기를 위해 또 바다에 왔습니다. 번들에 들어가는 2마리를 낚았고 겹친 건 팔아서 가방 공간 확보했고요. 번들을 위해서 밀과 쌀을 구매했습니다. 쌀은 이제 마키로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농장으로 돌아와 밀 심어주고 아침에 잡은 생선들 번들에 자리 찾아 넣어줍니다. 그러다가 철갑장어 안 잡은 거 생각나서 잡으러 왔어요. 잡았으면 뭐다? 바로 마을회관에 가서 넣어줬습니다. 다른 것도 넣어줬고요. 시간이 될 때마다 박물관도 채웠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일정 개수를 채우면 씨앗을 주기 때문이죠. 가을에 쓸 호박 씨앗을 그렇게 챙겼습니다. 7일 여행 카트를 또 방문했는데 이때 앵무족의 껍데기. 돈이 없어서 구매를 안 했는데 이때 저는 가방을 비워서라도 구매했어야 했습니다. 후회 포인트 2번째예요. 그렇게 비가 와서 번개가 치는데 페레침이 없으면 뭐다? 작물이 시들죠? 기억해주세요. 번개가 쳤다. 작물이 시들었다. 이것도 후회 포인트 3번입니다. 아무튼 밀에 맡겨두고 그 뒤로는 광산을 돌면서 주기를 구워갖고 9일 번들에 들어갈 밀과 고추, 해바라기와 양귀비를 수확했습니다. 방금 말한 거는 다 번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방에 보관해줬어요. 이때 수확하면서 시든 작물을 보고 뒤늦게라도 피레침을 만들어 설치해줬죠. 그리고 이때 저는 제 블루베리가 시든 거를 미처 확인을 못했죠. 10일 양배추를 수확하고 시든 작물을 없애고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닭을 구매했습니다. 닭을 구매할 때 위에 화면에 색이 뜨기 때문에 취소해가면서 흰색 닭 하나, 갈색 닭 하나 구매했습니다. 무슨 달걀 색깔로 번들이 나눠져 있는지 참. 새로 생긴 물건들 번들 채우고 절임통에서 젤리도 챙겨주고 동굴에서 체리 얻었습니다. 확실히 번들 채우기에는 박쥐가 좋은 것 같아요. 고추도 수확하고 13일 멜론이 다 자랐습니다. 옥수수도 수확했는데 멜론이랑 옥수수 2개 다 금별이 안 떠서 씨앗을 좀 더 구매했어요. 여유롭게 씨앗을 많이 구매하고 싶어서 팔아도 되는 작물들을 팔아줬습니다. 남은 돈은 외양간 건설했고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 뒤졌습니다. 쓰레기통이 보물상자라니까요. 14일 배터리 팩을 얻으면서 약간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아니 멜론을 얻었는데 왜 블루베리가 안 자라지? 하면서요. 그렇게 금별 작물을 채우면서 마을회관에 와서 번들에 넣어줄 것을 넣어줍니다. 잡화점에서 여러 개 판매하고 멜론이랑 블루베리 씨앗 하나 구매합니다. 이것도 날리면 여름 번들이 망하기 때문에 신중히 위치 기억하기 쉬운 위치에 심어줬습니다. 색이 변한 바다에서 수확도 하고 숲에서 번들에 들어갈 청나래 고사리도 손에 얻었습니다. 단단한 나무도 얻고 여기서만 낚을 수 있는 숲고기를 위해 낚시했습니다. 메기도 얻고 책도 읽고 하나만 얻기 아까워서 온 김에 하나 더 잡았습니다. 여름 17일 심어둔 작물들이 많이 자라서 수확의 날이었습니다. 옥수수 금별 2개를 획득하면서 상자의 것과 합쳐서 5개를 완성했죠.
동굴에서 복숭아도 얻고 날리는 제 건투 아까워가지고 저장소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귀신 물고기를 위해 광산 20층에서 낚시도 했죠. 바로 성공! 낚은 거 바로 번들에 넣어주고 그렇게 마지막 옥수수 금별을 넣으면서 번들을 완성했습니다. 금고도 뚫고 그렇게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려는데 시간이 설마 부족할까봐 대장간에서 죽에 구워가면서 기다렸습니다. 의자도 바라보는 방향에서 여러 포즈로 앉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때마침 다 구워져가지고 홈이 업그레이드하고 용광로 챙겨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많이 내서 우유를 위해서 소 구매해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석류나무 묘목도 하나 구매했어요. 안 뜨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무 심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물들 호감도가 올라가면 생산품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인사할 겁니다. 잊고 있던 단단한 나무도 넣어주면 번들 완료! 양과 돼지를 위해서 외양간 업그레이드도 하고요. 26일 대수학의 날이에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안 볼 때 물 준 결과물입니다. 멋지죠? 열심히 수확해서 판매하면서 최종 가방도 구매했습니다. 마을회관 금고 남은 돈 전부 지불하면서 금고도 고쳤습니다. 두 번째 소리지요. 짜자잔! 금요일이라 여행카트 구경했는데 양배추랑 옷감 파는 것 보고 이번에 운이 좋구나 했어요. 저번에 못 샀으면 이번에 사면 됐었던 거죠? 그렇게 그날 밤 버스가 수리되었습니다. 귀여워. 아니가 자동 채집기를 판매한다고 알려주지만 25,000골드라 나중에 구매하기로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탐이나. 동굴에서 살구 챙겨주고 가을이 오기 전에 물뿌리기 업그레이드를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버스 타고 사막에 왔어요. 아쉽게도 낚싯대를 놓고 와서 주변에서 코코넛과 선인장만 챙겼죠. 광산을 돌다가 시간이 늦어서 토템 써서 빠르게 귀가했습니다. 갈색 큰 달걀을 얻고 와인통에서 와인 수확하고 일요일이라서 여행카트 보러 왔는데 운이 좋죠? 토끼발 구매합니다. 얻는데 운이 따르는 아이템이라서 구매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을 시작합니다. 시든 작물을 정리하고 마을 돌면서 해질을 얻었고 땅에서 고대 씨앗도 얻었습니다. 늦게 수확한 블루베리를 넣으면서 여름 작물 번들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얻었던 과일들 넣어주고 번들을 추가로 완료합니다. 좋아요. 전부 채워 빠짐없이 채워. 가을이 되었으니 잡화점에서 여러 씨앗 구매했습니다. 번들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서 요리를 해야 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집 업그레이드도 맡겼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다음날 버섯도 얻었습니다. 오호 좋아요. 가을에 남은 물고기는 3마리. 강에서 타이거 송어, 사막에서 도루묵, 나머지는 비오는 날 호수에서 월화이를 낚으면 끝입니다. 흰색 큰 달걀을 얻었고 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면서 번들에 필요한 3개를 모았습니다. 마을회관을 방문해 그동안 모은 것들을 넣으면서 차근차근 번들을 완성해 갑니다. 그렇게 두 주니모가 총총총 이동하는 게 귀엽죠? 차근차근 번들을 완성해 갑니다. 그렇게 다음날 집이 짜잔 넓어졌습니다. 길세있다 나구성. 가구 위치 바꿔주고 본격 일기예보 확인에 들어갑니다. 아니 비가 안 온다니까요. 비가 와야 물고기를 낚는데 말이죠. 건물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오리랑 염소를 구매합니다. 집에 돌아와 바퀴롤과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줬습니다. 돼지가 급하기 때문에 외양간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줬어요. 눈 뜨면 일기예보를 먼저 확인해줬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점점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시간 여유가 되는 날은 해골광산을 돌면서 이리듐 모아줬습니다. 가을 6일 번들에 들어갈 가지를 수확했고요. 일기예보도 확인했습니다. 오리 기타를 위해서 오리를 입양하고 청경채 농사 시작하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렇게 가을 10일 드디어 돼지와 양을 구매했죠. 돼지가 버섯을 찾을 수 있는 건 가을까지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닭장도 매일같이 방문해서 오리들이 오리 기타를 드랍했는지 확인해줬습니다. 자동 채집기를 구매하기엔 돈이 부족해서 우유들통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염소는 더 시간이 필요하고 소는 바로 얻었죠. 13일 오리 가차는 실패했고 저장고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번들의 빈 곳을 채우고 가을 작물 번들을 완료했습니다. 14일도 오리가차 실패. 언제쯤 비가 올까요? 아직도 비가 안 와요? 자동 채집기 2개 사고 싶었는데 하나만 구매해서 외양간에 넣어줬습니다. 15일도 가차 실패. 이때 생각했죠. 그때 깃털을 샀어야 했는데. 그렇게 염소에게서 필요한 아이템을 챙겨서 번들을 완성해줬습니다. 그렇게 위에 식료품 저장실 번들도 완료했습니다. 별이 3개. 그날 밤 온실이 수리되었습니다. 16일 드디어 다음날 비가 온다는 예보를 보았죠. 좋습니다. 하지만 또 같이 실패했고요. 그날 밤 나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며 17일 시작합니다. 돼지는 아직도 안 컸고 오리가차는 오늘도 실패했고 비가 오니까 때마침 산호수로 올라가서 낚시를 하면서 월화일을 얻었습니다. 얻자마자 바로 마을회관으로 가서 어항의 모든 번들을 완성해가면서 4번째로 어항을 수리했습니다. 별이 4개지요. 농장 아래 부러진 나무를 단단한 나무로 고쳐주고 18일 동굴에서 성의를 얻었습니다. 묘목을 안 사도 됐었는데 말이죠. 혹시 몰랐으니까. 닭장도 디럭스 닭장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오리 깃털이 안 나와가지고 오리들 대량 구매할 생각입니다. 얻은 석류를 번들에 넣어주고 너구리 퀘스트 확인합니다. 아니 조개랑 훈제 생선이라니. 그동안 조개를 모두 판매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바다로 가서 확인해줍니다. 운이 좋게 4개의 조개를 한 번에 손에 얻었고 훈제기 레시피도 구매해줬습니다. 큰이브럭 미끼를 2개 구매해서 순식간에 낚아주고 훈제기를 만들 때 용암 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러 왔어요. 이날 운이 좋은 날이었는지 이틀 만에 바로 얻었고요. 농장으로 돌아와서 만들어줬습니다. 오늘도 오리깃털 가차는 실패했고요. 다음날 해변가에 조개가 있을까봐 둘러봤지만 없었고요. 20일 드디어 돼지가 다 자랐습니다. 이제 8일 안에 하나의 송로버섯만 찾아주면 됩니다. 믿는다. 그렇게 할 일을 끝내고 숲을 사이를 찾아보는데 없어요? 내일은 찾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후에도 둘러봤지만 송로버섯 향도 못 느꼈습니다. 21일 오늘도 가차 실패. 안되겠다 싶어서 닭을 전부 팔아서 남은 공간 오리로 채우기로 합니다. 즉 물량 공세죠. 그동안 고마웠다 닭들아. 안녕. 바로 마니에게 가서 13째부터 20째까지 구매했습니다. 틈틈이 마차를 확인했는데 초반의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귀여워. 그렇게 돼지를 지켜보는데 저 많은 잡초가 원인인가 싶어서 그날 밤 싹 정리해서 울타리도 세워서 구역을 나눠줬습니다. 어서 찾아라 돼지야. 6일이다. 6일 안에 얼른 찾아줘 돼지야. 오리랑 인사하고 오늘도 꽝! 조개를 얻기 위해서 통발도 설치해줬는데 운이 좋게 해변에서 조개를 주우면서 5개 모았습니다. 가는 길에 쓰레기통도 뒤져졌고요. 거참 사람이 쓰레기통도 뒤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완성해줬는데 저는 이제 너구리를 이제 등한시 하다가 오랜만에 채웠는데 다음날 바로 이제 아내가 와서 씨앗 번들 이제 상점을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일이 걸린다길 뭐예요? 헛수고한 거지만 이렇게 하나 알아갑니다. 그렇게 농장에 올라가는 길 송로버섯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바로 번들이 채워졌고 24일 드디어 오리깃털을 손에 얻었습니다. 연달아서 아주 기다리던 걸 손에 얻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바로 또 번들을 채워줬죠. 이제 가을에 할 일은 끝나서 겨울로 넘어갑니다. 겨울이에요. 남은 번들 물품은 3개. 눈마, 크로커스, 앵무족의 껍데기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크로커스를 손에 얻었고 전부 다 돌았는데 그 지렁이가 안 나와가지고 일단 파봤거든요. 아주 때마침 나와줘서 아주 기뻤습니다. 앵무조개가 안 나왔어요. 첫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3번째 후회였죠. 앵무조개 껍데기를 마차에서 구매했으면 겨울 2일차에 완성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을 안고 이게 해변에서 드랍되는 게 순전히 운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고기 연못을 만들었고요. 드미트리우스랑 친해지면 우편으로 준다길래 약간 친목을 지금이라도 도모할까 했는데 지금은 차마 그러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채집 번들을 완성하면서 공해실이 고쳐졌습니다. 별이 5개! 그렇게 다리가 마법의 힘으로 고쳐졌습니다. 제 걱정과 다르게 다음날 바다에서 앵무조개를 얻을 수 있었고 마지막 번들을 완성하면서 별이 6개지요. 주니무 6마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마을회관이 전부 고쳐졌습니다. 고치고 다음날 우편물을 확인해보면 마을회관 게시판에 쓴 물품들이 각자의 소포로 도착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로 가면 풍선이 휘날리며 마을회관 앞에서 춤추고 있는 마니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7일간 혼자 열심히 고친 마을회관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였어요. 기뻐하는 루이스가 제게 트로피를 주면서 엔딩인가 싶었는데 불만인 모리스가 찾아왔죠. 이때 스토리를 보면 여러 감정이 드는데 역시 조자가 최고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피에르는 왜 저런가 싶기도 하면서도 그래요. 스토리는 나중에 정리하든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은 완성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찐 유비 시절 처음 스터디밸리를 시작했을 때 마을회관을 완성하는데 2년차 겨울이라는 시간이 걸린 걸 생각해보면 87일이라는 시간은 참 짧죠? 그동안 성장한 제가 뿌듯합니다. 하지만 여행 카드를 더 잘 이용했다면 지금의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고쳤을 것 같네요. 고생한 구성이에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니 셰이는 마트가 망했는데도 일하러 가네.